그래서 아까 이윤건 쌤 발표한 대로 이제 구조로한 기능이 어떻게 관계가 있나 보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문제. 우리 객관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1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2번 3번? 하나는 찝어야죠. 3번일 것 같아요. 조수연쌤 뭐 같아요? 3번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맨날 보는 거죠. 실제로 디스크랑 RNF를 봤을 땐 이렇게 보이는데 시야는 어떻게 보일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2번 또는 3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했나 나름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아까 이윤건 쌤이 얘기하셨던 구조 기능 관계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위치죠. 요 자리에 RNFL 뒷팩이 있으면은 요 자리에 시야 이상이 생길 거라 하는 거. 두 번째는 요 정도의 RNFL 뒷팩이 있으면은 요 정도의 시야 이상이 생길 거라 하는 거를 구조기능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맵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RNFL 디펙트가 있으면은 어떤 부분에 시야 장애가 생기는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기본 개념은 그렇죠. 상하 좌우가 반대니까. 그래서 인피리어 템포럴 쪽에 RNFL 디펙이 있으면은 수피리어 내절 쪽에 필드 디펙트가 생길 거라는 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아래 어딘지. 왜냐하면 위아래는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첫째는 RNFL 디펙트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거부터 봐야 될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요겁니다. 얼마나 황반에 가까운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RNFL 디펙트가 꽤 있어도 황반에서 가깝지만 않으면 실제 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디펙트가 심하지 않더라도 황반에 가까우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많이 줄 거고요. RNFL 디펙트가 황반에 가까울수록 실제 필드 디펙트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주시점인데, 주시점에 가깝게 필드 디펙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 그림 보면은 그대로죠. 템포럴 쪽에 황반부 가깝게 있으면은 주시점 가깝게 생기고, 더 멀리 있으면은 더 멀리 생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봤을 때 실제로 시야는 어느 정도 이상이, 어느 부에 이상이 있을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으면은 RNFL 디펙트가 어디 있죠? 이수민쌤, RNFL 디펙트 어디 있어요? 찍어보세요. 거기 있죠. 그러면 거기 위치면은 되게 이제 위에 그림에서 봤을 때 요 정도 위치일 텐데, 그러면은 시야 필드 디펙트는 어디쯤 나타날까요? 여기서? 그쯤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피리어 템포럴 여기니까 사실 여기 어디든 생길 수 있죠. 주로 수피리어 네이절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 생길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시야 검사를 볼까요? 이렇게 생기죠. 요 자리에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네이절 스텝, 아큐에이트 패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드 RNFL 디펙트가 있으면은 시야는 여기 나타났다 하는 걸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다음 케이스 볼까요? 임준영 쌤, RNFL 디펙트 어디 있죠? 거기 있죠? 예, 예, 있죠? 그러면은 아까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보면 아까는 여기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황반이랑 더 가까워요? 더 멀어요? 더 멀죠? 그러면은 시야는 어디 이상이 나타날까요? 아까 케이스는 요 정도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황반이랑 더 머니까 좀 더 주변부에 나타나겠죠? 어디쯤 나타날 것 같아요? 거기, 그렇죠. 거기 좀,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보다는 더 황반에서 머니까 더 주변부에 나타나겠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는요. RNFL 디펙트가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죠. 일단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보면 여기가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반적으로 주 RNFL 디펙트가 있는 케이스인데, 여기면은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죠. 여기에 RNFL 디펙트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시야는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시야 이상이 나타나겠죠. 이 경우는 RNFL 디펙트가 황반부에서 아주 멀죠. 아주 머니까 아주 주변부에 생기겠죠. 실제로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 지도에 있는 거랑 거의 맞아 떨어지죠. 진단명이 뭘까요? 녹내장일까요?
조수현 쌤, 녹내장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야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녹내장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르죠. 위치가 보면은 여기 아래쪽 주변부에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녹내장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르고, RNFL 디펙트도 보면은 수피리어 템포럴, 인피리어 템포럴하고는 조금 다른 부위에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흔히 SSOH라고 부르는 병에 더 가까워요. 예지쌤, SSOH가 뭐예요? 무슨 약자겠죠? 네, Superior Segmental Optic Hypoplasia. 그러니까 주로 위쪽 옵틱 디스크가 형성 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혈관이 좀 위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주로 수피리어 네이잘 쪽에 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피리어 네이잘 쪽에 RNFL 디펙트가 동반되고, 수피리어 네이잘 쪽에 있으니까 필드 디펙트는 아래쪽 주변부에 나타날 거고요. 대개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거고 진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녹내장이랑 감별할 때 꼭 나오는 병이고, 이건 치료할 필요가 없죠. 대신 이 상태에서도 녹내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경과 관찰은 해야 되고요. 중요한 병이고 전문의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SSOH는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요거는요, 이정민쌤 혹시 RNFL 디펙트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그쵸. 화살표 있는 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RNFL 디펙트가 요렇게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7시 방향이 잘 생긴다고 알고 있어서 주로 이쪽이 생기는데, 흔히 보던 것보다는 조금 더 황반부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케이스, 처음 봤던 케이스는 이 정도에 생겼으니까 여기 생겼었는데, 좀 더 황반부에 가까우니까 더 여기 가깝게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야 검사를 해보면 여기 가까이 생기죠. 주시점 가까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거, 위아래인지 황반부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면은 구조 기능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환자의 답을 볼까요? 이용권 쌤 뭐 같아요? 발표하셨잖아요. 쌤 생각은 뭐 같아요?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죠. 사실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보면은 처음엔 RNFL 디펙트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여기 약간 생기고 더 진행을 했죠. 시야는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 자리가 점점 더 감도가 저하되고 있죠. 마이너스 36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녹내장이 점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센트럴 스코토마가 점점 깊어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기능 관계 중에 첫 번째 봐야 될 게 위치를 보는 건데, 위치가 대체로는 잘 맞습니다. 근데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이제 베리어빌리티를 고려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할 거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디펙트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시야 결손이 나타날지를 예상하는 것도 구조기능 관계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이 환자 디스크 보세요. 커핑 꽤 커 보이죠? RNFL은 어때요? OCT 보면은 위아래 다 많이 얇아져 있죠. 그러니까 그 RNFL도 그렇고 갱글레설도 그렇고. 이 정도면은 시야 검사 해보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3번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3번인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조기능 관계를 보려면은 완전 정상이랑 완전 말기를 일단 양 끝에다 놓고 그 사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보면 이제 양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요건 정상이죠. 정상은 보면은 우리 쓰고 있는 시러스 OCT 기준으로 봤을 때 RNFL 전체 두께는 대개 100 마이크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갱글리온 셀은 90 마이크로 정도. 숫자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대략 정상이 RNFL은 100, 갱글리온 셀은 90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환자는 이제 완전 실명된 눈이에요. 근데 보면은 토탈 커핑이죠. RNFL 하나도 없죠. RNFL 50, 갱글리온 셀 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용권 쌤이 얘기한 대로 완전히 말기가 되더라도 0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 0이 안 되죠? 50은 뭐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티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0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시야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정상이고 이쪽이 완전 말기라고 생각을 하고, RNFL 갱글리온 셀은 위로 갈수록 정상이라고 봤을 때 완전 정상은 RNFL은 100,
갱글리온 셀은 90 정도고, 시야는 완전히 다 나가면은 마이너스 30 근처가 되니까요.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께는 50m로는 안 내려가니까 50 정도가 될 거고. 그럼 나머지 녹내장은 요 사이에 있을 텐데, 어떤 패턴을 보일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왠지 느낌에는 점점 나빠지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빠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녹내장 환자 100명 정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아까 이용건 쌤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초기일 때는 시야는 별로 변화 폭이 크지가 않죠. 시야는 요 사이 있는데 RNFL 갱글리온 셀은 변화가 크죠.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나중에 말기가 되면은 오히려 시야는 많이 변하는데 구조는 크게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3분위수로 나눠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경우는 시야도 심하고 RNFL도 심한 경우고 여긴 둘 다 괜찮은 경우인데 문제는 요 사이에 있는 요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면은 RNFL은 많이 얇은데 시야는 괜찮은 케이스죠. 그래서 요런 게 있다는 거고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답이 요겁니다. 시야는 아직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들 중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 기능을 그 정도로 봤을 때 대체로 일치하지만 아까 본 케이스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 케이스는 보시면은 점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임진영 쌤 어디 진행하고 있어요? RNFL을 봤을 때 처음 거랑 마지막 거랑 어디가 다르죠? 보여주세요. 찍어보세요. 어디요? 거기가요? 그러게, 거기도 좀 변했네요. 또 밑에는 어때요? 인피러 템포랄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처음엔 이랬죠? 그렇죠. 점점 파란색 부분이 더 진해지고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인피러 템포럴 RNFL 디펙트가 진행을 했죠. 이걸 GPA라는 걸 돌리면 이렇게 색깔로 친절하게 보여줘. 여기가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RNFL은 진행을 했고 갱글리온 셀은 어떤 것 같아요? 처음이랑 요거랑 비교하면 어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보면 벌레 파먹은 것처럼 여기 폭 들어갔죠. 그래서 아래쪽 갱글리온 셀이 진행을 했죠. GCA에서 색깔로 친절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보면은 RNFL 갱글리온 셀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시야는 크게 아직 변화가 없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초기일 때는 시야보다는 RNFL 갱글리온 셀 변화가 더 크다는 거고요. 이 케이스는 보면은 너무 잘 보이죠. 시야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어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시야? 색깔 변한 부분. 찍어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어디가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 양보. 그 누르면 나와요. 불 나와요. 예. 주로 달라진 부분이 보면은 여기, 그죠? 이 그레이스케일은 색깔이 진할수록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색깔 비교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여기 점점 색깔이 까매지고, 그죠? 여기도 보면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밑에도 보면은 색깔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잖아요. 시야 검사 볼 땐 이런 식으로 일단 보면 돼요. 더 자세하게 보는 건 다음에 또 공부할 거고요. RNFL은 어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다 얇아졌죠. 원래 노란색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얇아졌죠. 갱글리온 셀은 보면은 특히 여기가 잘 보이죠. 보면은 많이 얇아졌죠. 옛날에 노란색으로 있었던 부분이 여기는 거의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보면은 시야도 나빠지고 시야도 여기서 이렇게 나빠지고 RNFL 갱글리온 셀도 나빠진 케이스가 되겠고 이 케이스는 보세요. 시야 어디가 변했는지 금방 알겠죠. 임진현 쌤 어디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위쪽은 많이 까매졌고 아래쪽도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RNFL은 보면은 처음부터 노란색 부분이 별로 없었고요. 시간 지나도 거의 비슷하죠. 갱글리온 셀도 보면은 거의 없던 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말기일 때는 시야는 계속 나빠지는데
RNFL 갱글리온 셀은 별로 안 변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초기일 때는 이렇게 가다가 말기일 때는 주로 이제 시야가 변하고 RNFL 갱글리온 셀은 별로 안 변한다는 거죠. 지금 얘기 들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 외래 볼 때는 잘 잊어버리는 거라서 자꾸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윤권 쌤이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보면은 녹내장이 어느 부분이 제일 먼저 진행을 하는가 본 논문인데 분명히 초기일 때는 구조가 더 잘 변한다고 했는데 논문에서는 보면은 초기일 때도 기능이 더 많이 변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윤권 쌤. 황윤지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냐 하는 거죠. 이 논문은 구조의 진행을 우리가 본 것처럼 OCT로 본 게 아니고요. 그냥 디스크 포토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 언더 에스티메이션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디스크 포토로 프로그레션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건 되게 자세히 스테레오로 봐야 보이는 정도라서 예를 들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7년 디스크를 비교해 보면은 다른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RNFL 포토 찍어보면 확실히 진행을 했죠. 그래서 디스크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요거 아까 이윤권 쌤이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케이스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보면 디스크 보면은 잘 모르겠죠.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야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요. 요건 RNFL 포토 찍어보면 밑에 잘 보이죠. 그래서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했냐에 따라서 디스크를 기준으로 하면 구조 기능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RNFL 포토를 보면은 요건 딱 맞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 보면은 아래쪽에 RNFL 디펙트 너무 잘 보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시타 모드로 하는 스탠다드 오토메이티드 페리메트리를 하면은 정상처럼 보이죠. 이 환자 FDT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FDT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검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이제 기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야 검사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FDT가 뭐죠? 찾아보세요. 시야 검사의 한 종류인데요. 시야 검사가 우리 흔히 보는 이거 말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FDT도 많이 하는 검사라서 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사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보면은 분명히 같은 환자인데 할 때마다 시야가 너무 다르게 나오죠. 이땐 이렇게 나왔다가 이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가 보면은요 폴스 포지티브 네거티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야 검사는 특히나 이제 기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자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디지즈 스테이지 아니면 검사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변동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검사를 기준으로 했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시야 검사는 변동을 고려해야 되고 OCT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비트러스 오페시티라든지 세그멘테이션 에러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기능을 볼 때 항상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기준으로 했는가를 꼭 참고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